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안보와 국방에 관한 중요한 뉴스들 전해드리는 Y타임스 군사정보의 주북일입니다. 이란 해군이 13일과 14일 사이에 걸프해, 그러니까 페르시아만 남동부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고 이란 관영 TV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이란 해군에서 가장 큰 함정으로 군수 지원함인데요. 마크란함하고 이란제 신형 전투함 2척이 참가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마크란함은 배수량 12만 1천 미터톤으로 전장이 228m, 폭이 42m, 그리고 높이는 21.5m에 달합니다. 그리고 저반 없이 3년 정도를 항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훈련에 대해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해서 1800km 거리의 걸프 해역과 이어지는 아라비아해, 그러니까 걸프 해역과 바로 이어지는 바다인데요. 이 아라비아해에 있는 표적을 성공적으로 명중했다. 이렇게 16일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란 남부 일대에서 연례 훈련인데요. 파얀발의 아잠 15, 그러니까 위대한 예언자 15, 이 훈련의 마지막 단계로 인도양 북부에 가상 적함을 띄워놓고 이걸 겨냥해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맞췄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이런 훈련을 이란의 국영방송은 이런 탄도미사일이 이란 중앙 사막의 지하기지에서 발사돼 가지고 해상 표적에 명중하는 동영상을 대대적으로 내보냈습니다. 국민들한테 선동하기 위한 거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박스뉴스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가지고 이란 미사일의 낙하 지점이 아라비아해에 배치된 미군 니미츠호 항공모함 전단과 거리가 불과 16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한 소식통은 이란의 미사일 발사를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니미츠함은 원래 본토로 귀환하려고 항해를 시작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 아라비아에 남으라는 긴급 지시를 해가지고 회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니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이란 해군이 인도양 북부, 그러니까 아라비아해에서 훈련 도중에 외국 잠수함이 훈련구역에 접근했고 대잠 헬리콥터 등을 동원해가지고 이를 쫓아냈다 그러면서 헬기에서 찍은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이 동영상에는 수면과 가까운 곳에서 검은 물체가 빠르게 이동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와 군사 전문 매체들은 이란 해군이 포착했다는 이 물체가 지난달 걸프 해역에 이동 배치된 오하이오급 미 핵잠수함 조지아호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박스뉴스는 이 조지아호가 이란군의 훈련 구역에 우연히 진입한 게 아니라 이곳에서 은닉 기동하고 있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중동을 담당하는 미 5함대 소속의 조지아호는 지난해 12월 21일 선체를 수면 위로 드러낸 채로 구축함의 호위를 받으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걸프 해역에 진입하는 영상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이란을 압박한 바 있었죠. 자, 이런 이란의 도발적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은 올 들어 두 번째로 또다시 전략 폭격기 2대를 걸프만으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17일 보잉 B-52 군용 폭격기 2대를 이스라엘 영공을 거쳐서 페르시아만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이건 지난 7일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 공군 B-52 전략 폭격기 2대가 F-16 전투기하고 함께 중동 지역을 비행한 바 있었는데 열흘 만에 또다시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걸프만에 나타난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 공군은 지난 7일 이런 성명을 냈었죠. 이번 비행은 지역 안보와 도발 억제에 대한 미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명이 본토 노스캐롤라이나 기지에서 이륙한 폭격기들이 중간 기착 없이 36시간 동안 비행해서 중동 아라비아만을 거쳐서 기지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건 단기간에 미군의 압도적인 전략을 보여줌으로써 확실한 억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미 공군의 폭격기가 이란 견제를 위해서 중동 지역을 비행한 것은 지난달 2달 새 이번이 벌써 5번째입니다. 이란의 이런 무력 도발은 지난해 1월 이라크에서 미국에 의해서 암살된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사망 일주일을 맞아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이란은 미국에 대한 보복 의지를 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 걸프 해역에서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난 2018년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를 하고 여기에 맞서서 이란이 핵 합의를 일부 무력화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여기 이제 솔레이마니 암살 일주일까지 겹치면서 이 양국 간 관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솔레이마니의 후임자인 에스마일 가니 이란 쿠두스군 사령관은 지난 1일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테헤란 대학 행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의 집 안에서 그들의 범죄에 복수할 누군가가 나타날 것,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언제나 미국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서 미국의 장난이 쿠두스군의 저항을 막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또 에브라임 라이지 이란 사법부 수장도 같은 날 술레이마니 살해범에게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 그러면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고 극악무도한 암살범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 솔레이마니 암살에 대한 가혹한 복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이란 국영 IRNA가 보도를 한 겁니다. 이와 함께 이란은 지난 1일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로 상향하겠다고 국제원자력기구에 보고를 했습니다. 농도 20%는 지난 2015년 이란과 주요 6개국이 체결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그러니까 이란 핵 합의 이전에 이란이 도달했던 수준입니다. 그걸 다 무시하고 다시 원상복귀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는 4일 이란이 포르도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 상향하겠다는 것은 핵을 통한 강타를 강화하려는 명백한 시도라 그러면서 이 시도는 계속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그걸 방해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밝힌 겁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도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의 조치를 매우 우려하고 있고 이런 행동은 이란 핵 협정 위반으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미국과 유럽의 압박에 대해서 이란은 또다시 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마이웨이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란은 19일부터 또다시 이란의 공수여단과 특수부대들이 동원된 신속 대응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이란 국영 타스님 뉴스 에이전시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매체는 미국의 새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때까지 강력한 무력 도발을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한 겁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4일 한국의 유조선이 납치됐죠. 사실상 미국에 대한 간접 보복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걸프만은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프만의 위기 상황이 우리 한국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걸프만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이트타임스 군사정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